그 발표드릴 내용은 미디어 인공지능이라고 이제 이 이름을 붙인 부분에 대한 이제 제 책 내용이기도 하고 저희가 수업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이제 앞으로 이제 연구를 이렇게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그리고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파리 올림픽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은 생성 AI로 만든 포스터예요. 그 이거를 관련된 이제 예술가 AI 예술 아티스트들이죠. 뭐 아니면 이제 게임이라든지 웹툰이라든지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자기 이제 미드전이나 뭐 아니면은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뭐 그리고 이제 같은 것들을 써가지고 이제 만드신 건데 물론 약간의 뭐 후반 작업이 이제 있긴 했었지만 큰 틀에서는 아마 이제 그 AI를 이제 사용해서 만드신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도가 뭐 이제 포스터를 만들 수도 있고 웹툰을 만들 수도 있고 게임 배경화면을 만들거나 이제 최근에는 영화도 만들고 이렇게 이제 그 다양한 그 콘텐츠들을 이제 만드는데 AI를 이제 활용하고 있죠. 물론 뭐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성능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저에 대해서 간단히 네네. 그 지금 슬라이드가 전체 화면이 아니고 교수님 그 슬라이드가 다 나오게 그래요. 되네요. 전체 네, 화면으로도 가능할까요? 네, 다시 보겠습니다. 화면 위로 일단은 지금 혹시 보이시나요? 네, 전체 보입니다. 화면이 근데 되나요? 그 글씨가 깨져서 나오는데 이건 저만 그런 건지 다른 분들도 혹시 그러신 건지. 글씨 그러실까요? 깨져 있지 않습니다. 예, 아, 잘 나오고 아, 있습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화면도 전체 화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네, 그래서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면은 기자 출신이고요. 이제 국내에서 박사 받고 언론재단 있다가 이제 KDX 한국데이터거래소라고 매일경제신문, 매경미디어그룹에서 이제 스타트업을 하나 만들었죠. 거기서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하고 했었 그 이제 기술 부분을 리드했었고 여기서 이제 학습 데이터 구축 사업, 이제 방송 동영상을 가지고 이제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을 하면서 이제 멀티모달 AI에 관심을 이제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현재는 이제 그 선문대에서 이제 교수 생활을 하면서 빅데이터 뭐 이제 그 박한호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저도 이제 뉴스 빅데이터라든지 연결면 분석이라든지 자연어처리라든지 이런 거 하다가 지금은 이제 영상 쪽에 관심을 두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그런 이제 강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강 내용은 이 미디어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제 관련 저서의 이제 주요 내용들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고요. 뭐 잘 아시는 내용일 수 있겠지만 이제 판별 모델이나 생성 모델, 멀티모달 그러니까 그 비전 쪽에 이제 AI죠. 그 컴퓨터 비전 쪽의 AI의 큰 이제 두 흐름, 이제 판별 모델하고 생성 모델의 이제 대표적인 내용들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이제 전망하고 또 예시, 근데 이제 판별 모델 예시, 그다음에 생성 모델 예시를 이제 시간이 되면은 이제 간단하게라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뭐 그러니까 그 특강을 하는 거는 사실은 뭐, 일단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기 계신 그 대학원생분들이나 교수님들이 이제 일단은 AI에 제가 사실 잘 몰라서 AI에 관심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어느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지, 영상 쪽인지 텍스트 쪽인지 한번, 혹시 하시는 게 영상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있으실까요? 멀티모달 AI나니까 영상 쪽, 영상 쪽, 텍스트 쪽은 뭐 다 관심이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텍스트 쪽이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제 텍스트 위주로 이제 그 화면 분석하는 이제 그게 한 큰 틀이었어요.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했을 때 저희 쪽에서 말하는 빅데이터 분석은 이제 보통 그런 쪽이 이제 많았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사실 영상 분석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방송 분석을 하고 싶긴 했는데, 그거는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는 것도 쉽지 않고, 분석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에 댓글 분석하는 거는 뭐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건 사실상 텍스트 분석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영상 자체를 이제 분석을 하려고 하면은, 사실 그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일단 그런 자동으로 수동으로 다 분석을 해야 되고, 자동으로 분석을 하게 되려면은 그만한 성능이 있는 모델이 사실 잘 안 나왔었고, 그런 거를 또 이제, 개발자가 뭐 있는 경우도 뭐 많지 않지만, 또 있다 하더라도 그만한 어떤 소스나 모델이나 이런 그 컴퓨팅 소스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툴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제약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는데, 지금도 뭐 사실 마찬가지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도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분위기가 한 2013년 정도의 분위기? 한 10년 전 텍스트 분석했을 때 분위기, 이제 막 수작업으로 내용 분석을 하던 것이 자동화된 이제 컴퓨테이셔널 이제 메소도로지 쪽으로 이제 좀 넘어가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이제 텍스트에서 이제 영상 쪽으로도 이제 이행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저희들도 한번 제가 좀 접근을 해보자 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산업적으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산업적으로 봤을 때 활용 가능성은 높죠. 그런데 실제로 미디어 분야에서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 전환을 할 거냐 하면은 뭐 미디어 쪽에서 한마디로 이거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가능성은 높아요. 미디어 사실 지금 딥러닝의 핵심은 뭐냐면 콘텐츠를 다룰 수 있었다. 특히 콘텐츠 중에서도 AI 그 영상을 다룰 수 있다는 게 사실 핵심이거든요. 사실 뭐 텍스트만 할 거면 기존의 자연어 처리 툴도 충분히 이제 기술이 이제 올라와 있다고 봐도 되는데 AI가 해봐야 성능이 뭐 조금 개선되는 게 있겠지만 영상은 아예 못하던 걸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수준. 그 딥러닝의 이제 발전 덕분에 굉장히 많은 학습 매개 변수를 학습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가능한 게 됐는데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영상에서 하는 어떤 편집이라든지 어떤 그런 그런 이제 일반적인 과업들 방송 분야에서 활용하는 과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이 딥러닝에서 하는 과업들 지금 이제 뭐 영상 분석이든지 영상 이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과업이 일치하는 그런 이제 것들이 있고, 그러려면 또 데이터들이 많이 필요한데, 방송 쪽, 동영상 쪽, 뭐, 이미지 이런 데이터들은 특히 이제 동영상 쪽 데이터는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죠. 그러니까 텍스트도 지금 이제 저작권 문제가 있지만 동영상 쪽은 훨씬 더 클 겁니다. 아마 그냥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상황인데 AI 개발자들은 이제 사실은 이제 미디어 쪽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쪽이라고 하면은 뭐 미디어 플랫폼 이런 쪽 말고 전통적인 이제 방송이나 신문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왜냐면 방송이나 방송사가 이제 이런 쪽에 이제 기술 분야에 투자를 많이 안 하거나 거버넌스에서 이제 개발자에게 많은 이제 권한을 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 이슈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 쪽에서도 보면은 이제 이 미디어 인공지능 교육을 하다 보면은 이제 교재가 없고 그다음에 텍스트 분석 아직 이제 중심으로 연구가 되고 있고 또 자료는 또 많은데 또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뭐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이제 정리하셨겠지만은 이제 박한원 교수님께서 이제 잘 정리해 주셔서 그렇겠지만은 일반적으로는 너무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체계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다 할 수는 없고 또 금방 바뀌기 때문에 이제 오래 가는 것들 위주로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데이터가 지금 이제 의미 데이터의 시대다. 딥러닝은 의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이제 시대다. 특히 동영상 관련된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이제 시대이기 때문에 즉 연구 대상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AI를 활용해서 생산이 될 뿐만 아니라 AI를 활용해서 분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 분야에서도 이제 많이 활용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방법론적으로도 사실은 이제 이렇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사실 언론학 커뮤니케이션 학에서 이제 주로 했던 방법론들은
이제 회귀 분석 이런 것들 보면 보통은 선형 모델입니다. 그리고 그 선형분들 선호하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학습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찾아내야 될 매개 변수가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그리고 입력이나 출력의 어떤 이제 독립변이나 이제 종속변이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막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적어야지 실험이 잘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데 딥러닝은 일단 기본적으로 비선형 모델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로지스틱 회계가 그냥 기본입니다. 그냥 기본이고 거기에다가 변인들이 독립변이 이제 입력에 들어가는 독립변이도 엄청나게 많고 출력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제 중간에 들어가는 어떤 중간에 들어가는 이제 어떤 매개 변수 학습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여기. 그래서 전혀 다른 모델입니다. 그런데 예측은 훨씬 더 높게 이제 거의 90% 넘게 가는 그런 이제 것들을 이제 어떤 목표로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연구 방법에 아주 전면적인 혁신을 가지고 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제 가져다 쓰는 뭐 이런 걸 떠나서 약간 모델에 대한 어떤 이해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그런 부분을 좀 네,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론, 대상,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혁신적인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연구 측면에서도 보면은 저희가 하는 연구가 보통 보면은 요새 많죠. AI의 보도 분석이라든지 AI 이용 동기 분석. 그러니까 뭐 이거는 사실 AI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소셜 미디어가 나오면 소셜 미디어 이용 동기 분석하고 소셜 미디어에 대한 보도 분석하고 저기 뭐 자율주행차 나오면 자율주행차 이용 동기 보도 분석. 이거는 자율주행 연구도 아니고 소셜 미디어 연구도 아니고 그냥 저희 쪽 이제 연구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많고 또 그다음에 이제 내용 분석할 때도 마찬가지 기존의 규칙 기반 자연어 처리를 쓰지 않고 이제 AI를 쓰는 어떤 내용 분석을 한다 이런 것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이 미디어 도메인에 최적화다. 왜냐하면 미디어 쪽에 서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디어에서는 개발자에 대한 어떤 투자나 어떤 거버넌스에 대한 권한 위임이 좀 부족하고 또 개발자는 이쪽에 관심이 그렇기 때문에 좀 적기 때문에 이 도메인에 최적화된 연구를 해줄 사람이 저희들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이런 모델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이해, 그리고 방법론적으로도 굉장히 도전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 쪽에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질적 연구 역시 정책 연구, 바다 연구, 뭐 사례 연구라든지 비판 연구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기존의 이제 분석들을 그냥 갖다 쓰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AI 기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또 이제 분석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런 미디어 인공지능이란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잘 없습니다. 잘 없는데 그냥 미디어 인공지능이라고 딱 못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 저희 분야의 이제 주 어떤 방법론이나 어떤 연구 대상으로서 이제 잡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제 비교적 쉽게 쓰려고 했지만 사실은 뭐 그렇게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제가 이제 쓴 건 뭐냐면 앞부분에 이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굉장히 최대한 압축을 했어요. 어차피 이제 아까 그 한 10년은 갈 거다. 앞으로 아니면 이미 10년간 흔들리지 않고 이제 있었던 그래서 지금 현재 최신 어떤 연구의 기술적인 어떤 접근까지 가장 빠르게 도래할 수 있는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이제 어떤 연구들을 이제 참조해가지고 방대하게 참조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그런 이제 참고 문헌을 많이 이제 달았고, 기술적인 내용은 최대한 간결하게 이제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넘어가려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뭐 코딩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이제 별도의 책들이 사실 개발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서 읽기 전에 자기가 이제 접근해야 들어가야 될 어떤 이제 큰 그림을 그려보는 이제 그런 차원의 이제 책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아까 그 모든 그런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책들이 보면은 전부 무슨 뭐 예를 들어서 환자들 심장 저기 뭐야 폐 사진을 찍는다든지 무슨 식물 가지고 인식을 한다든지 뭐 패션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도메인이 저희하고 다 다릅니다.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CCTV라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하고 다 달라요. 왜 그런지 정말 이상한데 실제로 방송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어,
그리고 동영상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저희 쪽에 맞게 조금 활용할 수 있는 이제 방안들. 그다음에 그런 식의 이제 것들을 이제 좀 해보려고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동영상을 다루는 멀티모달 AI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전 분야고 특히 이제 요새는 텍스트를 가지고 아니면 이미지를 가지고 뭐 다른 이미지를 만들거나 아니면 동영상을 만들거나 하는 멀티모달 AI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야에 이제 방송 활용 가능성을 좀 조금 모색하려고. 그리고 그다음에 기술적으로만 한 것은 아니고 어떤 이제 뭐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라든지 설명 가능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논의들을 이제 저희 쪽에 오히려 이제 가지고 와서 좀 사실 사회과학자들이 사회 비판 열심히 잘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논의들이 오히려 굉장히 깊이 있게 AI 관련돼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논의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이제 서로 이렇게 어떤 합의를 이루어가면서 이제 AI를 이제 다룰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걸 접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을 이제 학부생들 위주로 기본 개념을 이제 일단 잡아놨고요. 그러니까 아예 이 책은 처음에는 AI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학부생 대상으로 이제 수업을 제가 또 이제 저희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진행하는 내용을 가지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학습 데이터가 거의 다뤄지지 않는데 저희는 학습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학습 데이터, 그러니까 그 개발자들이 쓰는 학습 데이터가 전부 콘텐츠 저희 거거든요. 그냥 몰래 갖다 쓰고 이러는데 그 뭐가 문제다, 어디서 문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걸 제시를 할 때 상당 부분이 저희 고퀄리티 이제 학습 데이터일수록 미디어 콘텐츠인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하고 또 저희가 그렇게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잘 활용해서 더 좋은 모델을 만들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특히 저희가 뭐 원래 이거 뭐 AI 없을 때도 내용 분석 수작업으로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퀄리티 뭐 학습 데이터 만드는 데는 거의 이력이 났죠. 저희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그 속도도 훨씬 빠르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AI 본체 그 이제 본 진영의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서 기여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있다고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델에 관련된 발전, 이게 딥러닝 자체의 발전, 그다음에 이제 딥러닝 크게 판별 모델하고 생성 모델로 나눠지는데 이제 판별 모델 그 컴퓨터 비전 분야에 이제 어떤 두 분야 판별 모델, 그다음 컴퓨터 비전 분야의 생성 모델의 발전을 이제 살펴봤고 최근에 이제 멀티모달 AI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전이학습이 이제 있으면은 전이학습이 사실은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면서 이제 기반 모델, 파운데이션 모델에서 거기에서 이제 파인 튜닝 해갖고 또 아니면 강화학습 해갖고 이제 그 품질을 높이는 그 모델의 성능을 높이는 이런 이제 과정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언급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멀티모달 지금 현재는 제일 좋은 게 이제 잠재확산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욜로 내지는 멀티 오브젝트 트래킹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최대한 그 최신 모델까지 그러니까 인공지능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개념부터 시작해서 MOT 그다음에 판별 모델은 MOT 그다음에 이제 멀티모달은 이제 잠재학습 모델까지 이제 가는 거를 이제 빠르게 이제 진행을 한 거죠. 그다음에 저희 쪽에 이제 이것을 이제 저희 쪽에 도메인에 적용하고 또 모델의 학습 데이터를 개발하고 이것을 이제 그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에서 이제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저희 연구 동향이라든지 그 당시에 많지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많아지고 있지만 이제 그 당시에 많지 않았는데 이제 연구 동향이라든지 아니면 실무 적용 방안 이런 부분들을 이제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송에 특화된 모델, 그러니까 방송에 특화된 모델을 개발할 필요성이 왜 있냐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는 뭐 자율주행차가 이제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모든 인간들을 다 식별할 필요가 없거든요. 방송에서 뭐 중요하게 나오는 사람들만 식별하면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경량화된 모델도 만들 수도 있고 또 저희 필요한 것에 맞게 이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네, 이제 제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과학적 접근으로서 어떤 이제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언론에서는 미디어 분야에서는 이제 언론 대중문화 이렇게 나눈다고 보면 저널리즘 쪽에서는 이제 사실 그러니까 팩트 그다음에 이제 공정함과 정의 이런 거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대중문화 쪽에서는 창작성, 약간 이제 미적인 거죠. 그래서 진선미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제 AI 저기 논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그냥 전체적인 전망 이 정도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가는 이제 필요한 세계인들 용어들 세계 만드는데 이제 좀 공을 들였고요. 그다음에 참고문을 만드는데도 지금 그 주요 이제 문헌들을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거 멀티모달 AI는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거까지 오기 전까지 이제 그러니까 그 관련된 또 더 좀 더 깊게 보려면 이런 이제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이 많이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도움이 돼서 이제 혹시 뭐 관심 있으시면은 이제 보시면은 옛날 책들도 있는데 지금도 다 나오고 있는 책들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마 거의 이제 많이 보셨을 테고 지금 그러니까 AI가 발전한 걸 보면은 사실 딥러닝이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교수님들 잘 아시는, 박광 교수님 잘 아시는, 의미 연결망을 축으로 쌓아놓은 거예요. 의미 연결망을 여러 개를 쌓아놔서, 여기에 첫 번째 연결망의 결과를 뒤에 보이고, 이걸 몇백 개를 쌓아가지고, 그 다음에 노드도 우리가 뭐 이제 몇만 개까지 다루잖아요. 만 개 정도 다룬다고 치면은, 여기서는 노드가 몇백만 개, 뭐 이 정도 다루는 거고, 이제 엣지도 훨씬 더 많은,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리하는 게 그런 딥러닝, 그러니까 이 의미 연결망이 훨씬 더 두터워지는 게 이제 딥러닝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가장 잘하실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추천 시스템은 이제 행동 데이터, 이제 협업 필터링 같은 거 썼다면은 이제 지금은 이제 딥러닝을 쓰는 거죠. 딥러닝 여러 모델들을 쓰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판별 모델 뭐 간단 다 뭐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은 혹시 CNN 합성고 심경망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잘 아실 것 같기도 한데, 음, 그러니까 욜로 같은 걸로 분석을 해봤다. CNN으로 분석을 해봤다. 영상 분석을 해보셨다. 혹시 있으신가요? 있어요? 김재현 선생, 뭐 어떤 걸 해보셨어요? 그 획을 샘플 데이터셋으로 공부할 때, 제가 안 들리는 것 같은데. 들리시나요? 예. 예전에 케글에서 샘플 데이터셋으로 공부했었을 때 CNN하고 욜로 써봤습니다. 아, CNN으로 어떤 걸 분석하셨다고요? 그 제가 샘플 잘 안 데이터셋, 들려가지고. 네. 샘플 데이터셋들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은 뭐 그 아이리스 데이터라든지 이제 아, 네네 그걸로 그걸로 한번 공부를 해보셨군요. 네네. 네, 네, 그쵸. 그 아이리스 데이터셋도, 그러니까 저희도 한번 바꿔야 됩니다. 박학 교수님, 이 랩에서 한번, 이제, 왜냐면 저희가 제일 잘하는 건데, 개발자들이야 좋아하지만은, 이제, 저희들, 이제, 뭐, 더 좋은 데이터셋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참고로 저기 니아에 올라가 보면은, 이제, AI 허브가 있습니다. 그 AI 허브 중에 제가 대용량 데이터셋, 이제, MBN, 그거 가지고, 뭐, 방송, 드라마, 예능, 막, 온갖 거를 공짜로 풀어놨거든요. 제가 거기서, 매경 가가지고, MBN 가가지고, 이제 KDX 가가지고 다 음모입니다. 그거 공짜로 풀라고. 아무 제한 없이 공짜로 원천 데이터까지 풀려고 하는 게 제 이제 목표였기 때문에 그 1500시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분량도 이미지 프레임으로 따지면 한 1억 거의 한 1억 3천만 개의 프레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할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이제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판별 모델 CNN 대표적인 게 이제 판별 모델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CNN이죠. 판별 모델은 개냐 고양이냐 판별해 주는 게 이제 뭐 AI가 엄청나게 뭐 AGI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개냐 고양이냐라는 것을 하는 거 하고 개 그려라 고양이 그려라 하는 것하고 딱 두 가지가 메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너무 대단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죠. 인간은 달리기도 하고 밥도 먹고 모든 거 다 하지 않습니까? 할 수 아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제 크게 말하면 딱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선형 회귀죠. 딥러닝은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CNN까지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형 회귀인데 다중 선형 회귀입니다. 다중 선형 회귀인데
최적화할 때는 당연히 이제 손실함수 가지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딥러닝도 결국에는 y는 ax 플러스 b에서 요거 찾는 겁니다. 요게 매개 변수, 요걸 찾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편차하고 근데 기울기 요 두 가지를 찾는 건데 다만 이 a가 몇 억 개인 거죠. a가 몇 억 개입니다. 몇 억 개. 그래서 여기 x 들어가는 변수도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저희가 했던 거하고도 훨씬 차이. 그 다음에 이게 리니어하지 않다. 로지스틱 해결을 써야 일종의 쓰는 이제 비선형적인 모델 이런 것뿐입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 최적화할 거냐, 어떻게 하면 손실할수를 만들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단층 퍼세트론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AI 이제 인공신경망이죠. 인공신경망은 딥러닝은 아니고 인공신경망을 두껍게 쌓으면은 이제 딥러닝이 되는 거죠. 심층 신경망을 이제 사용하는 AI가 이제 그것만 있는 건 아닌데 당연히 이제 딥러닝은 이제 이렇게 심층 신경망을 쓰는 이제 인공지능인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요 틀이죠. 요 틀이, 요거는 그냥 로지스틱 회계를 갖다가 신경망으로 표현한 것 뿐입니다. 활성 함수는 여기 이제 0, 1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통과하고 통과하지 않고 이제 역치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만드는 건데, 요게 이제 아주 간단한 문제도 풀지 못하는 XOR 논리식 이제, 뭐, 참참이면 참이고, 거짓거짓이면 뭐, 참이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조차도 잘 못하는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그랬는데 이제 휘니까 되더라. 그러니까 차원을 하나 늘리니까 되더라. 즉 차원을 늘린다는 것은 하나 이렇게 차원을 하나 늘린다는 건 여기 은닉층을 하나 갖다 세우니까 이제 이게 꺾여 가더라.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랬더니 은닉층에 있던 이제 기본적인 매개 변수를 찾는 것들이 너무 힘들고 값도 되게 다양하고 그래서 이제 너무 찾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역전파를 했더니 이제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이 계산해 보면은 어떤 게, 이게 보면 약간 이제 뭐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전체적인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이 소비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이 같은 단위 1만큼 올랐을 때 100% 오른 거죠. 100% 올랐을 때 가격이 가장 큰 이제 변화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영향이 가장 크다는 요런 것들을 찾아주는 게 이제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매개 변수를 업데이트하는 요 과정. 요 과정이 이제 역전파인데 역전파도 여러 가지 힘든 문제가 있어서 뭐 기울기 소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가지고 이제 활성 함수 이거를 갖다 0, 1로 이제 보내는 걸 0, 1로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된다. 이거보다 값이 적으면 0이고 그냥부터는 이제 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높게 매우 간단한 미분하면 이제 0일 값이 나오는 이제 간단한 것을 이제 해보면 된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급 경사 하강법 뭐냐면 어떤 이제 아까 경사법이 이거죠. 최적화할 때 나오는 요 가중치, 오차가 최소인 가중치 기울기 찾기. 요 최적화할 때 이 최적화하는 그러니까 회귀함수 찾는 거죠. 회귀함수 잘 찾을 때, 이제 미분을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찾기가 힘든데, 그냥 그거를 갖다가 굉장히 다양한 방법, 그냥 하나하나 가지 말고 점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아담이라는 걸 가장 많이 쓴다. 뭐 이렇게 이제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있다는 거죠. 즉, 이거를 CNN을 우리가 할 때는, CNN 할 때는 이거를 다 고려해야 된다. 이 코드 짤 때 이거를 다 고려를 해서 짜주지 않으면 가짜 성능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과적합 나오거나 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판별 모델은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어떤 딥러닝의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딥러닝 시작이고 CNN은 그거를 갖다가 조금 부분화해가지고 만들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체를 이미지를 다 읽어가지고 완전 연결만 만들어서 하게 되면은 너무 힘드니까 그냥 이제 알고 보니 검정색 머리 옆에는 검정색이 나오고 살색 뭐지 이제 빨간색 옆에는 빨간색이 나오고 그래서 자기 상관이 엄청나게 세기 때문에 대충 이제 듬성듬성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또 그다음에 이제 부분만 이제 새를 파악하려면은 부리만 보면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특징만 이제 찾아내면 되고 또 부분적으로 찾아내면 된다. 리즌만
따로따로 이제 뜯어내서 보면 된다. 뭐 이런 유의 것들을 이제 해가지고 CNN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CNN은 판별 모델 대표적인 어떤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별 모델에서 일단 지도학습이고 그래서 클래스 객관식을 문제를 푸는 거죠. 개냐 고양이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푸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양이 사진을 전체를 하는 것이 분류, 그 다음에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그러니까 위치를 파악하는 게 로컬라이제이션 붙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복수로 탐지하는 것이 이제 객체 탐지가 디텍션이 되는 거고, 이걸 이제 구획을 잘 나눠서 하는 것이 이제 시그멘테이션,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가 이제 탐지의 어떤 이제 그 더 어려운 과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합성고은 기본적으로 학습하고 분류하는 이 과정으로 나눠져 있고, 그러니까 학습하는 부분은 어떤 분류하는 부분 말고, 이제 이 특징 함수를 찾아서 어떤 개의 특징을 찾아주고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합성고 요 부분인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그 모양이 점점 이제 작아지면서 이제 그런 이슈가 있으니까 이제 풀링층이 이제 두 가지가 붙는 요 두 가지가 붙는 합성고하고 풀링이 이제 붙는 이런 것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답을 푸는 거죠. 이 특징을 해가지고 다 해봤더니 결국에는 결과 답은 뭐다 이제 이렇게 트럭이다 벤이다 이렇게 자전거다 이렇게 이제 답을 내주는 이런 이제 평탄화가 하는 층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단수나 흑백 사진 숫자도 사실은 이제 어떤 이렇게 많은 합성국 층이 필요하고 또 매개 변수도 뭐 굉장히 많이 봐야 되는 이제 이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4만 개에 가까운 이제 어떤 그 매개 변수, 그러니까 뭐 기울기값을 가중치 이제 기울기값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칼라 들어가면 이게 세계층으로 바뀌면서 텐서가 되고 그걸 갖다가 또 이제 파악해야 되니까 또 이거는 또 크기도 작잖아요. 이게 그 셀이 28 곱하기 28밖에 안 되는데 이제 뭐 4K 이래 버리면 이제 훨씬 더 많죠. 이제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매개 변수는 이제 저희 인간이 하는 게 아니고 초매개 변수,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데이터에 의해서 학습되는 것이고 매개 변수는 인간이 이제 설정을 해주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레이어층을 몇 개로 할지 아니면은 뭐 풀링 방식을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것들, 활성함수는 어떤 걸 쓰고 손실함수를 뭘 쓰고 뭐 이런 것들은 인간이 이제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조정을 해야지 이제 고성능의 이제 어떤 모델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모델 갖다 쓰긴 하는데 이제 코드 보시면은 이제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CNN 과정을 간단히 보면은 필터링, 어떤 이제 합성곱을 해주는 어떤 행렬을 하나 넣고 얘보다 입력 영상보다 작죠.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3 곱하기 3이면 여기 계산해서 내적해가지고 이제 계산해서 하나 만들고 또 내적 계산 옆 한 칸 가가지고 또 만들고 또 한 칸 가서 만들고 해서 여기는 이제 세 칸이 되겠죠. 그래서 나오는 것들은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한 칸씩 이동하면서 이제 만드는 필터링 과정. 그 다음에 이제 한 칸씩 이동할 거냐, 두 칸씩 이동할 거냐, 세 칸씩 이동할 거냐. 그러니까 듬성듬성 이동해도 사실은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올 때가 많은 거죠. 왜냐하면은 아까 말했던 영상 이미지는 자기 전관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것들은 다 비슷비슷하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패딩은 필터링 할 때마다 이제 작아지는 거죠. 얘네 한 번 필터링 걸리면 작아지기 때문에 이 작아지는 것들을 이제 똑같은 크기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0으로 뭐 이게 0이든 뭐 제로 패딩이면 0이죠. 이렇게 이제 둘러싸주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이제 특징에 대한 지식을 갖다 손실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한 번 더 가면 이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풀링은 이제 어떤 그 레이어 수가 너무 많아서 피처 수를 줄이는 어떤 이런 과정이다. 그래서 약간 이제 되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이게 되는지 사실 이해가 안 가죠. 맥스 풀링은 그 이미지 값이 이렇게 딱 나왔으면 풀링, 그러니까 한번 특징 지도가 이렇게 나왔으면 이 중에서 맥스 풀링은 뭐냐면
이거를 네 개의 필터죠. 네 개만 이제 걸어가지고 하면은 이 중에서 가장 큰 값만 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값만 떼가는 겁니다. 가장 큰 값만 떼가고 가장 큰 값만 떼가가지고 만들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압축이 되겠지만 어떻게 이게 이제 그 전의 지식을 그대로 유지하는지는 정말 약간 직관적이지 않습니다만은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또 가능하다. 유사하기 때문에 이제 그 특징은 그대로 이제 오히려 과접합을 막는다. 이제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풀링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CNN이 이제 네, 잠깐만요. 네. 네, 이거 이제 욜로 이제 모델이 지금 현재 이렇게 여러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그 알렉스 넷에서 시작해가지고 레즈넷, 그다음 이제 페스터 RNA, 그러니까 그 RCNN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이제 속도도 빠르면서 그 다중 객체를 탐지할 수 있는 욜로. 그래서 욜로 모델이 욜로 10까지 나와 있는 것까지 이제 내가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욜로 모델이 이제 거의 이제 자율주행 수준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고, 다시. 네. 그래서 요 분이 이제 석사 과정 때 발표한 거. 그러니까 여기 시연합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드의 강연 보면은 시연 장면에서 이제 기존에 했던 것은 사람이 움직이거나 크기가 바뀌면은 못 따라갔는데 이거는 내 모델은 사람이 이제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그리고 여러 가지 객체 뭐 인형이니 뭐니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탐지를 할 수 있다. 이런 건데 물론 이게 널리 쓰이긴 하지만 저희 특히 우리 쪽에 우리 그 뭐지 그 미디어 쪽에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죠. 왜냐면은, 여기는 약간의 어떤 정확도를 조금 희생하더라도, 빨리 탐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동영상에서는, 사실 방송 동영상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욜로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사라졌다 다시 나타나면 동일하게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졌다가 그 문 뒤로 애기들하고 똑같아요. 까꿍 하면은 이제 동일한 객체라고 인식을 못하는 것처럼 욜로도 마찬가지로 까꿍 하면은 동일한 사람이라고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트래킹 하는 거, 이제 오브젝트 트래킹 하는 거, 그리고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오브젝트 트래킹을 해주는 요것이 이제 요것이 있는데 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아이디를 할당해가지고 아이디를 서로 앞 뒤에 이제 동일한 아이디를 이제 할당해가지고 이제 얘는 그 동일한 사람이다 이 이제 학습 데이터 안에 아이디를 할당해 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아이디를 찾아라 이렇게 리아이디를 하는 이 기법을 이제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을 때 겹쳐 있는 경우에도 이렇게 가운데 점을 찍어가지고 하는 것이 이제 더 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바운딩 파스로 하면 너무 이제 겹치기 때문에 점을 찍어가지고 중심점으로 찍어가지고 하면 리아이디가 더 정확하다. 그래서 어소시에이션이 아주 잘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까지 되면은 이제 그러니까 판별 모델은 여기까지면 이제 거의 이제 끝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동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바뀌면 되죠.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바뀌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생성 모델은 이제 좀 다르죠. 생성 모델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그 이제 아까 말했던 것은 개냐 고양이냐라고 맞추는 객관식 문제라고 치면은 이건 개 그려봐, 고양이 그려봐 이제 이런 문제 주관식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주관식 문제를 푸는 거고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생성 모델은 기본적으로 비지도 학습입니다. 그래서 그 이게 텍스트하고 조금 다릅니다. 텍스트는 트랜스포머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트랜스포머하고는 약간 다르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세상의 모든 완전 평균적인 이미지는 가우스 노이즈입니다. 그러니까 백색 자본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는 어떤 형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규칙이 정확하게 이제 굉장히 고도로 질서화된 그런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그림이다, 이미지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AI한테 학습시키는 것은 이런 백색 노이즈에서 고도로 질서 잡힌 이미지로 만드는 거.
거를 이제 학습을 하는 거죠. 그거를 하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데이터는 요것만 던져주는 거죠. 요 그림을 해가지고 요거를 백색 노이즈로 만드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만들어 보고, 아, 그러면 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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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뭐, 예를 들어서 색깔을 뭐, 연하게 하고, 옆에 있는 거를 같이 뭉개고, 뭐, 이런 걸 하겠죠? 이런 것들을 하면은, 아, 백색 노이즈가 되는구나. 그리고 이거를 다시 복원해서, 그렇다면, 내가 색깔 연하게 했던 거, 뭐, 어떤 것들 다 해소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질서 잡힌 어떤 이미지가 나오겠구나. 패턴화된 영상이 나오겠구나. 이런 것을 이제 학습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생성 모델은, 그래서 아까는, 뭐, 판별 모델은 비슷합니다. 트랜스포머 이런 것들하고 비슷할 수 있는데, 앞에 나오면 뒤에 것이 나올 확률, 이런 것이라고 보면은, 이거는 내가 만든 게 이 데이터셋 안에 있을 확률, 이걸 이제 따져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뭐,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래서 확률적으로도 모델이 조금 다르다. 확률 모델이 좀 다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다. 이제, 변이용 오토인코더라든지, 뭐, 아니면 적대적 생성 인격망이라든지, 이제 트랜스포머는 이제 텍스트 쪽이죠. 텍스트 쪽. 그다음에 이제 디퓨전 모델, 확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상 쪽이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멀티모달 AI를 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오토인코더, 그러니까 뭐 멀티모달 할 때 이제 알 것들만 보시면은 여러 가지 생성 모델이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생성 모델이 있는데 우리 잠재 확산 모델이 지금 현재 가장 기본적이고 그거를 간다고 봤을 때 확산 모델하고 오토인코더하고 이제 결합된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오토인코더 같은 경우는 그냥 인코딩하고 디코딩 하는 겁니다. 인코딩하고 디코딩 하는 건데 이제, 여기 그래서 인코딩 해가지고 뭔가 안에 이제 어떤 인위층 안에 이제 떨어뜨려주고 잠재 공간 안에 떨어뜨려주는 거죠. 그리고 디코딩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복원을 하는 거죠. 기본적인 과정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기존의 어떤 다른 AI 모델하고 그러니까 딥러닝 모델하고 다른 것은 은닉층이 압축된다는 거예요. 은닉층이 압축이 돼요. 그래서 보통은 보통은 노드가 뭐 이렇게 한 두세 개 있고, 여기 왜냐하면은 이게 합성곡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합성곡에서는 층을 여러 개 쌓잖아요. 그러니까 사진 한 장이 필터를 여러 개 걸면서 특징 하나, 예를 들어서 명암을 특징으로 잡든지, 뭐 아니면 꺾인, 직선을 뭐 특징으로 잡든지, 뭐 이런 것으로 색깔을 특징으로 잡든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층이 되게 많이 생기는데, 층이 많이 생기는데, 여기 벌써 20 몇 개가 필터가 있을 때면 필터 수만큼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게 줄어들어요, 오히려. 이제 압축이 되는 특징이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압축이 되는 특징이 하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토 인코더를 갖다가 이제, 변형 오토 인코더는 이거를, 약간 아까 단층 퍼셉트론에서 다층 퍼셉트론 오른 것처럼, 차원을 하나 늘림으로써 이게 무질서하게 막 배분되어 있는 거를 이제 딱 이제 질서 있게 이제 배분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는 평균하고 분산을 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평균하고 분산은 가지고 예측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다차원이니까 벡터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차원이니까 벡터. 그래서 어떤 평균 벡터하고 분산 벡터를 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떤 이제 그 잠재 변수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엔 매개 변수 은닉층이 있는 수많은 매개 변수들을 이제 학습하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보면은 한마디로 이제 오토인코더를 쓰면은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이거는 차원을 하나 더 몇 개 늘림으로써 차원 늘림으로써 다차원 공간으로 가면서 이제 이렇게 비슷한 것끼리 뭉친다는 겁니다. 비슷한 것끼리. 여기는 뭐냐면은 그래서 이 오토인코더 같은 경우는 옆으로 조금만 그 데이터 값이 달라도 생성이 뭐 신발 그려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옆으로 뭐 이제 엄한 걸로 간다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요 변형 오토 인코더는 그런 부분이 좀 더 적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달리 3가 적용되고 있지만 달리 2까지만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 2 가지고 이제 보통 보시면 달리 2만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이게 이제 오픈 AI에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보면은 이제 그 멀티모달은 그냥 이제 이 앞에 있는 것은 이미지를 생성하는 겁니다. 이미지를 생성하는 거예요. 이미지에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이제 이런 건데 우리가 이제 멀티모달이라고 하면 텍스트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텍스트를 입력을 해가지고
이제, 영상을 생성하는 건데, 간단히 말해서 얘네들이 쓰는 학습 데이터가 뭐냐면 이미지네, 그러니까 뭐냐면 사진에다가 텍스트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쓰는 겁니다. 텍스트도 있고 이미지도 있는 거예요. 다만 텍스트도 인베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미지도 인베딩을 해서 즉 그 벡터로 만들어 가지고 얘네들 연계를 해놓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학습을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멀티모달 AI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텍스트 인코더가 있고, 그래서 이제 벡터로 변환해서 하나 던져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텍스트 인베딩을 이제 어떤 이제 이미지 인베딩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얘네들을 가지고 아까, 기본 최종적으로 이미지를 만드는 뭐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직관적으로는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디퓨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죠. 순방향으로 확산하는 것은 이제 잡음을 추구하는 과정입니다. 원래 멀쩡한 강아지 사진에서 백색 소음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표준 가우스 잡음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디코딩 역반영 확산할 때는 여기에서 다시 이거를 이제 만들어주는 뒤집어서 강아지용 강아지 뭘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 방법을 이제 학습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그런 이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가. 잡음에서 데이터고 데이터에서 잡음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이거를 이제 학습하는 것인데 이거를 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건 다 똑같은 가우스 잡음이에요. 근데 이제 자동차 입력에 따라서 서로 다 다르게 이제 다양한 자동차들을 이렇게 그려주는 그런 거죠. 근데 이런 확산 모델을, 여기는 그냥 이제 이제 상위 레벨에서 이제, 하고 있다면, 고차원 공간에서 이제 하고 있다면은, 이거는 이제 저차원 공간에서, 그러니까 한번 특징 맵을 만들어서, 특징 맵 안에서 이제 가지고 이제 하는, 그러니까 오토 인코더 쓰는 것처럼, 은닉층으로 한번 그러니까 이것도 은닉층 앞에 것도 쓰는 거지만은, 이제, 어떤 한번 압축을 해가지고, 잠재된 어떤 형태,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 이미지 자체를 쓰는 게 아니고, 이 잠재된 어떤, 그런 이제 필터링을 겹친 어떤 이제 압축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얘네들을, 확산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순방향, 역방향으로 확산을, 과정을 진행을 해주는,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텍스트를 입혀가지고, 텍스트까지 같이, 이제 그 과정을 이제 진행하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 인코딩에서는 하는 거고 이제 디코딩 할 때 텍스트를 같이 넣어서 방향을 저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텍스트에 맞게 생성을 하게 되는 이제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핵심은 뭐 이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지금 뭐 이렇게 짧게 해갖고 뭐 하시는 것보다는 직접 보시면서 논문 보시면서 이제 하시는 게 더 낫겠죠. 근데 중요한 건 용어만 이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이 이제 우리 의미 연결망을 쌓아놓은 거다. 근데 의미 연결망이 그냥 그대로 쌓으면 너무 많잖아요. 노드도 이미 딥러닝은 한 칸에서도 이미 노드가 엄청나게 많고 엣지도 엄청나게 많은 건데 이거를 갖다 딥러닝은 그걸 여러 개 쌓은 건데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든데 CNN은 거기서 노드들을 이제 막 지우는 겁니다. 엣지들도 지우고 다음 단계 넘을 때 이제 최소한으로 이제 부분만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왜? 사람 얼굴이 사람인지 그러니까 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불이면 보면 되고 이 주변의 환경 이런 것들을 또 다 볼 필요가 없는 거고 특정 로컬하게만 보면 되는 거고 뭐 이런 거니까. 그래서 여하튼 딥러닝에서 CNN을 좀 줄인 거고 그다음에 딥러닝은 크게 두 가지 판별하고 생성이 있는데 판별은 CNN이 지금 계열이 이제 가장 크고 각 계열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게 욜로 모델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MOT까지 진행이 되는 거.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생성 모델 같은 경우에는 멀티모달 이제 텍스트는 트랜스포머가 잡고 있지만 이제 멀티모달 AI 이쪽에서는 이제 잠재 확산 모델 이게 이제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재 확산 모델 중에서 스테이블 디퓨전이 가장 이제 유명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 달리도 이제 유명한데 스테이블 디퓨전의 장점은 뭐 오픈 소스인데다가 심지어 오픈 소스 정도가 아니라 학습한 모델도 공개돼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거 가지고 응용해서 뭐 로라 모델 만들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는 오픈 소스 코드만 공개된 게 아니라 소스 코드를 공개했을 뿐만 아니라 소스 코드만 공개한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를 데이터로 학습을 많이 해가지고 그 가중치 값을 딱 결정을 해놓고 있으면은 뭐 이제 써먹을 수 있는데 가중치를 이제 아까 말했던 그 매개 변수를 찾는 거가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겁니다. GPU로 학습해가지고 그거를 매개 변수를 엄청 돌려야지 나오는 건데 네, 이제 그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그 학습한 가중치를 공개하고 있는 거예요. 가중치 값을 아예 공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그 어떤 학습이 완료된 모델을 이제 공개하고 이제 그 남들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이제 만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응용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이제 파인 튜닝해가 추가적인 학습을 통해서 또 다른 체크 포인트 모델을 만들 수도 있어요. 어,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이게 파운데이션 기반 모델처럼 이제 기반 모델로 이제 그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그 기반 모델을 하나 이제 체크 포인트까지 딱 공개되는 게 이제 하나 기반 파운데이션 모델을 하나 공개돼 있으면 그걸 파인 튜닝 해가지고 다른 체크 포인트도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좀 더 적게 예를 들어서 뭐 그 끝에 뭐 예를 들어서 은닉층 말단에만 좀 뭐 한다든지 그러니까 전체를 업데이트 할 필요 없이 추가적으로 뭐 한 층만 더 추가해가지고 추가 학습을 시킨다든지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더 간단하게 이제 만들 수 있는, 이런 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로라, 모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체크 포인트 위에다가 또 이제 로라 모델을 갖다 쓰면은 이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에 관련된 어떤 뭐 익스텐션이라든지 아니면 익스텐션이라든지 아니면 인베딩. 인베딩은 이제, 인베딩은 뭐냐면 그냥 그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모델이 돼 있으면은 실제로 데이터에 없더라도 뭐 간단히 한 줄 추가, 텍스트 인베딩 한 줄 추가하거나 이미지 한 장만 던져줘도 그거를 이제 관련된 것을 그려내거나 이제 뭐 생성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일 큰 거는 파운데이션 모델 중에 그 이제 체크포인트 모델이 제일 큰 거죠. 그 중에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는 거고 그거를 조금 더 다른 체크포인트 모델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로라 모델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익스텐션, 그리고 인베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구체적인 이제 표현까지 이제 만들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걸 통째하는 거는 별도의 문제지만, 그래서 요 정도,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두 개 모델, 이제를 말씀을 그 두 개 그 이제 그 판별 모델하고 생성 모델, 그리고 이제 CNN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멀티모달 AI 쪽에 이제 잠재 학습 모델을 말씀드렸고요. 간단히 그리고 이제 이거 간단히 넘어가고 잠깐 한 뭐 쉬었다가 뭐 질문 받다가 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그 뭐지 이제 실습 내지는 뭐 사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을 하는 거는 요렇게 지금 현재 학교에서 수업하는 건 데이터 저널리즘 수업이나 이제 빅데이터 조사 방법론, 스토리텔링, 이제 영상 미디어 인공지능 이런 수업을 해서 AI를 원래는 이제 영상 미디어 인공지능 이 수업 스테이블 디퓨전을 활용해 가지고 애들 콘텐츠 만드는 이런 것들만 이제 사용을 해왔는데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물론 다른 것들도 수업을 이제 AI 중심으로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텍스트를 이제 다루진 않았지만 오늘은 텍스트는 다른 또 좋은 책들이 많이 있고 정리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고 선생님들도 다 잘 아실 것 같아서 이제 데이터 전처리를 한다든지 감성 분석을 한다든지 어떤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해서 시각화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이제 AI를 써가지고 하는 것들이 이제 뭐좀 어느 정도 이제 지금은 뭐 시각화가 또 약간 불편한 점도 있죠. 뭐 그렇긴 한데 이제 있고, 그럼 전반적으로 이제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은 이걸 좀 압축한 건데, 이제 아까 그 미디어와 인공지능이 사실 이 수업, 영상 미디어와 인공지능 이 수업을 할 때 교재가 없어갖고, 애들이 이제 그냥 교재 없이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그, 그, 그냥 수업 듣고 그냥 이걸 시험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만들었는데, 또 책을 만들었다고 해도 또 다른 분들도 쓰기 힘드니까 이제 PPT로 만든 걸 갖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교환을 다 만들어놨어요. 주차별로.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강의 이제 PPT를 이제 만들어놔서 이제 쓰실 수 있게 이제 해놨고,
그리고 이제 어떤 실습하는 것들도 이제 다른 참고할 만한 것들을 이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스테이블 디퓨저는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픈AI라고 하면 오픈AI 챗 GPT 하면은 일단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자기네들만 우리는 API로만 접근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떻게 뭐 해볼 도리도 없고 그런 거 하려면 굉장히 큰 시스템이 뭐 이제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제 스테이블 디퓨저는 아까 그 체크 포인트 모델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냥 자기 게임용 컴퓨터 좋은 거 있으면은 그냥 구동이 가능하거든요. 멀티모달 AI고 영상인데 이제 그렇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심지어 그걸 구글 콜앱에서도 가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부분에 대한 실습을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스테이블 디퓨저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수업에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수업에 왜냐면 이거 하나하나 설정해가지고 진짜로 바뀌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로라를 썼더니 완전히 뭐 드래곤볼로 갑자기 바뀐다든지 뭐 아니면 내가 설정을 하는 거에 따라서 뭐 생성이 어떻게 되는 건지 다 이제 이건 영향을 주는구나 이런 것들이 설정을 하기 때문에 다 보이는데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사실 약간 뜬구름 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넣어봐야 직접 이제 반응 봐서 이제 해야 되는 건데 뭐 그것도 잘 하실 수 있지만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또 사람들이 다 이거 웹 UI로 만들어 가지고 그 GUI로 만들어 놨어요. GUI로 만들어 놔서 이거 이제 또 좀 더 직관적인 또 결과물도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실습하는 것들 보여주고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하실 때 도움되는 게 이제 그 소타라고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라고 해가지고 어, 이 분야가 너무 빨리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모델을 찾고 제일 좋은 데이터셋을 찾건 아니면 제일 방대한 데이터셋을 찾는 것을 여기 가면은 근데 다 업데이트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는 논문들 하고 데이터셋까지 다 연결해가지고 정리해서 이제 검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구글 스칼라로 쓸 수도 있지만 그 논문 제목도 모르고 뭐 이렇다고 치면은 사실은 이제 저희 접근하기 힘든데 여기 가면은 성능도 다 그래프로 그려져가지고 이제 인터넷에 다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논문도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순위도 다 매겨져 있고 인기 있는 논문들도 다 나와 있고 데이터셋 뭐 코드 이런 거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들어가 보시면은 신세계입니다. 신세계. 그래서 그리고 이제 AI 뭐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 연구 분야에 우리 다 들어올 것 같지 않습니까? 왠지 다 들어올 것 같은. 저희 뭐 미디어 이제 뭐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점점 늘어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KBS만 분석하면 되는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미디어 뭐 플랫폼도 많아지고 있는데 이제 왠지 뭔가 분위기가 싸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제 분홍할거 시대가 이제 올 것 같은데 여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대중문화에서도 지금은 부분 AI를 쓰고 있는데 최소한 저는 AGI가 그렇게 쉽게 도래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가 특정 분야의 도매 버티컬하게 딱 됐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웹툰을 만들어주는 AI다. 그러니까 약간 가상적인 분야. 그러니까 약간 그 팩트나 이런 것들에서는 약간 환각도 있고 딥페이크 문제도 있고 있을 수 있지만 가상 분야에서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고 콘텐츠를 어떤 장르를 사실 하나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랬을 때 웹툰을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든다. 쇼폼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 광고나 이렇게 예, 뭐 이런 부분은 이제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이제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대체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포토샵을 대체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유저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 거의 뭐 옛날에도 프로슈머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더 쉽게 이제 아마도 우리 아이들이 이제 우리 그 초등학생 들어간 애들이 저보다 더 멋진 이제 뭐 소설이나 웹툰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보면 그리고 그들은 자기네들끼리만의 어떤 창작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이제 연구를 이제 하는 것들을 이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언론사에서는 지금 사실은 생성 AI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 생성 AI가 환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실성의 환각,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추론에서 이제 환각이거든요. 즉 얘가 뭐냐면 어
팩트를 몰라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앞에 한 얘기하고 뒤에 하고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문제. 근데 그게 가장 사실 언론사에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가 뭐 보장의 신뢰성이 100% 없기 때문에 예,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생성 AI를 전면 대체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깐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지금 6시 4분이거든요. 한 6시 10분까지만 쉬었다가 이제 코드 간단하게 보시고 가장 기본적인 코드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활용하는 거 한번 이제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네, 뭐 제가 뭐 그냥 뭐 개발을 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주로 이제 기획하고 뭐 이렇게 이제 다른 개발자들하고 협업하는 거를 주로 해왔었는데 이제 챗 GPT가 나와서 뭐 아니면 이제 그 클로드도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코딩을 도와주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파이썬의 이제 시대이지만 이제 파이썬을 이제 직접 코딩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생성 AI로 코딩하는 것이 저희 수준에서는 어, 충분하지 않을까 훨씬 저희보다 더 잘하지 않을까 그리고 배우는 것도 가르쳐 주는 것도 너무 잘 가르쳐 주기 때문에 저희 같은 이제 주니어들을 이렇게 뭐 이제 뭐 완전 시니어 개발자가 아닌 이상은 이제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코드를 한번 보시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챗GPT를 쓸 때 코딩을 한다고 했을 때 중요한 거는, 데이터 형식, 자료형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제 어떤 그러니까 사이언티스트적인 어떤 요소들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료형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어떤 데이터셋을 정확하게 주고,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업을 정확하게 정의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어떤 뭐 알고리즘을 적용해라, 모델을 적용해라,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욜로로 이제 뭐 탐지하는 것을 이제 하는 그런 어떤 태스크에 대한 욜로로 뭐 멀티모달 오브젝트를 이제 디텍션하는 그런 이제 코드를 짜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뭐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이해가 더 이제 있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그 코드 짜왔는데 막 잘 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대로 100% 짜오지 않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주지 않으면 저희가 처음부터 디테일하게 줄 수 있느냐 뭐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짜온 거 콜앱에서 실행해 보고 안 되면은 에러 메시지 긁어갖고 던져서 너 이거 왜 안 돼? 고쳐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 됩니다. 그런 거를 하면서 저희들도 배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한번 짜본 그 예시를 보여주면 될 겁니다. 근데 엄청 잘 짜요. 어. 일단은 이제 엠리스트 데이터셋이라고 손글씨 숫자 그 데이터셋이라고 이 바닥에 헬로우 월드 컴퓨터 비전 분야 헬로우 월드라고 알려져 있는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하는 것들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 데이터셋이 이제 벤치마크 데이터셋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미 잘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성능 평가할 때도 쓰고 학습할 때도 이제 널리 쓰이는 그래서 이런 데이터셋입니다. 가장 유명한 데이터셋이죠. 지금 이제 얀르쿤이 이제 만드신 지금 페이스북에서 메타에서 수장이죠. 그 AI 리드하고 계시는 앨런 머스크하고 서로 싸우고 있고 앨런 머스크가 얀르쿤 보고 너 같은 듣보잡 과학자들이 이 세상을 위해서 하는 게 뭐냐? 그래서 얀르쿤이 이제 얘기했죠. 네 자율주행차 만든 그거 내가 만들었지롱.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죠. 근데 그 눈 내가 만들었지.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두 분이 아주 유치합니다. 유치하게 정말 쌍벽이에요. 그래서 서로 X에다 대고 서로 그런 거 까고 있어요. 막 요새 아주 재밌습니다. 근데 여하튼 그런 거 하고 있는데 그리고 얀누쿠는 이제 그 오픈 AI의 어떤 그 방식, 그 트랜스포머 뭐 내지는 뭐 이런 그러니까 챗 GPT의 방식이 AGI 방식이 아니라고 단언하고 있죠. 아직 멀었다. AGI 같은 소리가 아니 지금에 있는 아키텍처는 완전히 다 뜯어 고쳐야 된다. 이런 분인데 알고 보면은 최초를 만드신 거죠. 딥러닝이 거의 최초. 예. 여하튼, 요거 숫자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글 콜앱에서 이제 엠니스트를 이제 활용한 CNN 모델을 이제 학습해가지고 저장하는 코드를 이제 만들어 달라고 챗GPT한테 요구하면 되는 거죠. 이걸 한 번에 나온 건 아니고 이제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줘, 이거 안 되네, 저거 안 되네, 이걸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 저런 식으로 만들어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냥 예를 들어서 저기 챗GPT한테
엠니스트를 활용해 가지고 CNN 모델 학습시키는 코드를 짜줘 하면은 이제 짜줍니다. 짜주면은 구글 콜앱에서 안 되죠. 그래서 구글 콜앱에서 짜게 만들어줘 한다든지 그다음에 모델이 저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모델 그러면은 다음번에는 내가 데이터를 올려가지고 뭐 손글씨 숫자를 인식해달라고 할 때 그 할 때마다 모델을 학습하고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말고 모델을 저장해 놓고 저장한 걸 갖다가 이미 학습된 완료된 체크 포인트죠. 이미 학습 완료된 모델을 가지고 나중에 갖다 쓰기만 하게 해줘. 이렇게 이제 코드를 다시 짜달라고 한 거죠. 이게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런 코드를 짜줍니다. 보시면 기본적인 이제 뭐 이제 구글 드라이브 마운트하고 구글 드라이브에 이제 이런 파이썬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그런 라이브러리 이제 가고 GPT 설정도 해줍니다. 이게 이제 GPU 설정도 해주고 만약에 이제 다른 코드 짤 때도 GPU를 관리하는 것들도 짜달라고 하면 짜줍니다. 그 다음에 뭐 병렬 처리해달라고 하면 병렬 처리 해줍니다. 사실 그 의미 연결만 분석할 때 보면은 뭐 전 처리하는 과정이든 아니면은 뭐 구할 때 병렬 처리했을 때 훨씬 이제 CPU를 풀로 가동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코드 기본적으로 짜달라고 해주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딥러닝이니까 이제 GPU 기본적으로 만들어 주죠. 그다음에 이제 MNIST 데이터셋을 로드한 다음에 요거 왜냐면은 이미지는 0부터 255까지 RGB 값 레드, 블루, 그린 이제 에다가 이제 투명도 해가지고 0부터 255까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독립변인이 갖는 그 변수 값이 이제 값의 종류가 256개씩 있는 거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제 화소별로 다 찍고 있는 건데 이제 이거를 0, 1 사이로 이제 정규화를 하는 거죠. 정규화를 하는 것. 그리고 그다음에 신경망이 이제 이런 형태로 28 곱하기 28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신경망의 어떤 이제 형태로 이제 그 입력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달라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CNN 모델이 아까 28 곱하기 28 행렬이었던 거죠. 그리고 한층이니까 흑백이라서 그리고 학습set 6만 개 테스트셋 이게 엠리스트 데이터셋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습셋하고 데이터셋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코드 짜달라고 하면은 또 얘가 가끔 어 원래는 뭘로 나눠야 됩니까? 데이터셋은 학습하는 거, 그다음에 검증하는 거, 그다음에 테스트하는 거 이 세 가지로 나눠줘야 되거든요. 나눠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학습셋은 이제 교과서죠. 그다음에 이제 검증셋은 문제집이잖아요. 그리고 테스트는 시험 문제고. 근데 이제 검증셋을 갖다가 학습셋에 막 섞어가지고 이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버리면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요거를 한번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엠리스 셋은 학습셋하고 테스트 셋만 나눠져 있는데 코드가 이제 검증셋을 하나 추가해가지고 해주면 더 좋다. 그래서 검증셋을 분할해 주는 겁니다. 분할해주고 20%를 검증셋 저기 이제 가지고 와라.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합성고 신경망, 컨볼루션 신경망이 세 개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풀링 층이 이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정답을 이제 이의 특징을 찾아가지고 이제 구분을 해놓으면 그거를 플래튼이면은 이거를 그러니까 1차원 행렬로 1차원 그 값으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행렬은 기본적으로 2차원이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그래서 2D라고 돼 있죠. 근데 2차원인데 그걸 한 줄로 쭉 나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제 개다, 모양이다, 뭐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아니면 숫자 1이다, 5다, 10이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0이다 이런 걸 만들어주는 이제 그것들을 하는 거고요. 이제 그다음에 합성 함수를 이제 렐로 함수라고 이제 정의해 준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렐로 함수입니다. 그래서 활성 함수 렐로 정의해주고 이렇게 이제 2D 2D, 뭐, 맥스 풀링 해가지고, 얘네들 형태를 이제 어떤, 정의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렬 형태를 이제 정의해 주신 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류기, 이렇게 이제 정의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저기 뭐야, 최적화할 때, 즉 뭐냐면 이제 그 손실함수를 최소화하는 그런 최적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그냥 최적화하면은 하나하나 다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이러니까 아담이라는 것을 이제 써가지고 적당히 점프도 하고
이렇게 이제 그 방향도 잘 적당하게 해가지고 만드는 이게 가장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아담이라는 최적화 도구. 그래서 손실 함수의 손실을 이제 그 최소화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손실 함수를 이제 그 다중분류 손실 함수는 이제 손실 함수를 다양한 손실 함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의 어떤 유형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제 정해주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이제 손실함수, 다중분류 손실함수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그 정확도는, 그러니까 그 성능은 이제 정확도로 가지고, 그러니까 그 accuracy 가지고 이제 판단한다. 정답이 맞았는지만 본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배치 사이즈는 뭐냐면 한 번에 데이터를 한 번에 이제 학습할 걸 몇 개를 한꺼번에 학습할 거냐. 32개를 학습할 거고, 그리고 그 학습을 전체 데이터 학습을 5번 학습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너무 많으면 과적합이 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를 너무 많이 보면은 교과서만 보고 가지고 다른 문제를 못 푸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적당히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적당히. 그리고 한 번에 공부하는 양을 32개를 하는데 너무 많이 하면 어때요? 메모리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내 머리 용량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해줘야 되는 거죠. 적당히. 근데 이제 물론 한꺼번에 하루에 공부 양이 막 많으면 뭐 더 좋을 수도 있겠죠. 더 좋을 수는 있겠는데 무한정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돈도 많이 들고 이제 이러니까 이제 적당하게 이제 끊어주는. 그래서 어 이게 이제 각 에포크에서 배치수, 그러니까 전체 32개를 갖다가 6만 개의 데이터가 있었지 않습니까? 학습 데이터가. 근데 32번을 이제 한다니까, 실제로는, 한 번에, 그러니까 배치를 1875번 돌리면, 그러니까 배치를 한 번에 학습하는 걸 1875번을 공부하면은, 이제 한 번 공부 끝나는 거죠.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밸리데이션 셋으로 이제 중간 성능을 검사하면서 이제 문제집을 교과서 공부했으니까 문제집 풀어야죠. 문제집 풀어가지고 성능이 맞는지 교과서 공부한 거대로 뭐 이게 너무 차이가 나면은 과적합 문제가 있던지 가짜 성능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이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코딩을 짜주는 거고요. GPT가 짜준 겁니다. 저는 그냥 보고 잘 짰네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런 것도 다 GPT가 애노테이션 달아달라고 하면 다 각주 달아줍니다. 그리고 더 설명해달라고 하면 더 설명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테스트 최종적으로 이제 시험 문제를 푸는 거죠. 시험 문제를 풀었을 때 점수가 몇 점이지. 예,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성능을 쭉 시각화를 해서 나타내 주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에포크 단계로 에포크마다 첫 번째 에포크에 했더니 뭐 에큐리시는 몇 번, 뭐 얼마 나왔다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뭐 그다음에 손실함수의 어떤 그 이제 그 손실이 어느 정도 일어났다. 이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할 때마다 점점 줄어듭니다. 점점 줄어들어요. 손실도 줄고 성능은 높아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5번 돈 거죠. 에포크 1, 에포크 2, 에포크 3, 에포크 4 해가지고 5. 마지막에는 테스트. 아까 뜯어내가지고 잘 테스트한 거.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테스트 해봤더니 이렇게 나왔고, 검증 정확도, 그러니까 훈련을 해서 지가 알아서 했더니 이제 요 정도 나왔다는 거고, 시험 문제 그 문제집을 풀었더니 이제 요 정도 나왔다는 거고, 그 다음에 시험을 풀었더니 요 정도 나왔다는 거예요. 세 개가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과적합도 없고, 뭐 또 저기 뭐야, 뭐 가차 성능도 아니고 이제 그냥 안정적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장을 해야죠. 이제 모델을 저장하고, 그래서 저장을 하면 이제 정해진 경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경로에다가, 이제 디폴트로는 이렇게 주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경로 지정하면 됩니다. 지정해가지고, 하면 이게 일종의 체크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거 갖다 써서, 이제 내가 데이터 이미지를 올려줄 테니 이 손글씨 숫자가 뭔지 한번 예측해봐 하면은, 이제 예측을 해주는 겁니다. 뭐, 1이다 해놓고, 이거는 아마 내가 한 50% 확신한 것 같아. 뭐, 아까 뭐 0.5%, 0.5 확신하는 것 같아. 0.7 확신하는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여러 개를 한꺼번에 올려도 뭐 그렇게 짜라고 하면 짜서 가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잠깐 보시면은 뭐 이렇게 짜서 뭐 이렇게 나온 거고, 이렇게 짜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이렇게 지가 이제 잘라가지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 이렇게 잘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 그림을 이거는 잘라주는 거는 이제 오픈 CV 그를 하나 써야 돼서 잘라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미지 한 장에 숫자가 여러 개 있는데 그걸 잘라서 지가 알아서 하라는 거. 뭐 그렇게 이제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중노동 시킨 거죠. 참고로 그냥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설명도 해주고 뭐 다 해봐라. 그리고 PPT도 만들어 봐라. 이렇게 이제 해준 겁니다. PPT도 만들어 봐라. 그럼 이제 뭐 그렇게 막 깔끔하게 이렇게 이제 그림도 있고 뭐 이렇게 안 나옵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그 초벌 구인은 해줍니다. 초벌 구인을 해주면 더 능력자 분들은 더 잘 만드실 것 같긴 한데 네, 이제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을 이제 쓰는 거죠. 이게 아까 뭡니까? 판별 모델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모델을 가지고 이제 여러 번 그 데이터를 내가 만든 데이터를 올릴 거다 아니면 누가 만든 데이터를 이제 어디서 갖고 와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를 짜가지고 하면은 외부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도 있고 내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학습시킬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성 모델,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을 이제 만드시면, 이제, 이거는, 스테이블 디퓨전을 가지고, 이제, 그냥, 챗 GPT하고 너무나 차원이 다른 게, 그냥 그 챗 GPT의 본체가, 이거는, 그냥 내 RTX 4090이면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정말 충분히 돌아가는, 이제 이런, 생성 AI 집에다가 갖다 놓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왜? 왜냐면은 처음 학습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학습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기반 모델, 파운데이션 모델, 체크포인트 모델 그냥 처음으로 다 만들어서 그걸 안에 다 던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일은 뭐냐면 추가적인 체크포인트 모델, 파운데이션 모델에서 파인 튜닝을 한 체크포인트 모델, 내지는 로라 모델, 내지는 인베딩 이런 것들 아니면 익스텐션 이런 것들을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깔아서 추가해주면 돼요. 아니면 내가 더 만들고 싶다. 나는 드래곤볼 풍의 뭐 해리포터 그림체를 갖고 싶어.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막 뒤섞어가지고 만드는 걸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만들 수 있고, 그게 이제 오토매틱 11이든 뭐 아니면 그런 거, 컴퓨 UI든 그런 걸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이제 또 공유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이제 쓰는 거죠. 그리고 이 컴퓨터 로컬에다가 쓸 필요도 없고, 클라우드 상에서도 이제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왜 좋냐면, 이제, 학교 컴퓨터는 절대 좋지 않잖아요. 집에 있는 컴퓨터는 이런 거 살 수 있죠. 근데 이제 학교 컴퓨터는 좋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코레웨이에서 이제 돌아가면, 클라우드, 이제 구글 코레 프로를 써가지고, 이제 하면 되는데, 거기에 그냥 이거 설치하는 거가, 그냥 여기 링크 가서 그냥 링크 하나만 누르면 만들어져 있어요, 이미. 만들어져 있어. 그거 복사해갖고 갖다 쓰면 됩니다. 어. 그리고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되면 버전 업데이트 된 거 그냥 복사해서 갖다 쓰면 됩니다. 이거 나중에 보시고 이게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의 체크 포인트를 그러니까 기반 파운데이션 스테이블 디퓨전 파운데이션 모델 그거 하나 있고 거기에다가 좀 더 만드는 그러니까 이 생성 AI 그 이미지 생성에서는 체크 포인트는 어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약간 그림체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그 정도의 이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를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수묵화체를 만들겠다. 내지는 아니면은 아주 정교한 사진 그림처럼 실사 그림처럼 만들겠다. 내지는 어떤 만화풍으로 만들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해주는 거가 있고 로라 모델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가지고 뭐 드래곤볼, 지브리 스타일, 뭐 아니면 무슨 뭐 진격의 거인 스타일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주는 아니면 무슨 뭐 이제 반고 스타일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그 단계까지도 이제 하는 거고 용량이 그래서 체크 포인트가 제일 크고 로다는 좀 더 작고 거기에다가 이제 익스텐션은 더 작고 그다음에 이제 인베딩은 거의 뭐 용량이 얼마 되지도 않죠. 왜냐면 이제 텍스트 하나, 이미지 하나에 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CB AI라는 이제 플랫폼 저기 사이트에 가면은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단계가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거죠. 프롬프트 입력하면 내가 진짜 구체적으로 원하는 것들을 이제 그 시각화를 할 수 있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베이스 모델, 그러니까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
이게 그러니까 스테이블 디퓨전, 내지는 체크포인트. 요거를 이제 이것도 체크포인트지만 이거를 이제 파인 튜닝한 체크포인트 모델, 로라 모델, 그다음에 익스텐션, 이제 예를 들면 또 컨트롤 넷 이런 거. 그러니까 그리고 배라고 했는데 이 배가 뭡니까? 아까 말했던 오토 인코더인데 변이형 오토 인코더죠. 요것도 이제 만들어 놓고 인베딩 이런 것들을 여기 다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운로드 프롬프트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그림 그리는 거를 이제 하면 됩니다. 예, 좀 이따 그래서 한번 사이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가면은 이제 여기 12다이가 이런 플랫폼이거든요. 요새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동영상을 이제 이미지 하나 올려놓으면 동영상 만들어주는 게 요새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플럭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요새 이제 약간 이제 그 지금 현재 이제 트렌드죠. 그 이렇게 이미지 한 장을 갖다가 비디오로 만들어주는 거. 이게 어디 소라잖아요. 원래 오픈AI 소라인데 소라는 아직 안 나왔고 딴 데서 이미 다 내놓고 있고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거 그냥 이미지 한 장입니다. 원래 이미지가 뭐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근데 이제 여기 보면 모델, 여기 보면 이거 모델, 여기 필터 가면은 내가 원하는 거 찾아서 이제 걸어 놓을 수 있는 거죠. 체크 포인트를 찾든지, 인베딩을 찾든지, 로라하고 로라하고 유사한 것들, 뭐, 이런 이제 기본 파운데이션 모델은 뭐였다, 뭐 이런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뭐 유명한 것들 순위에 따라서 이제 인기 많은 것들, 예,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서 여기 보면은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이게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체인소맨이잖아요. 애니메이션 체인소맨 혹시 아시나요? 진격의 거인 만든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이제 저희는 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미디어 정보이기 때문에 이제 아니까 체인소맨이라고 엄청 이제 인기가 많은 미국에서는 이제 또 진격의 거인의 버금가는 인기를 뭐 얻었다는 얘기도 있던데 뭐 하여튼 그런데 그거 풍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네버엔딩 드림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체크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은 스테이블 디퓨전 거기에다가 약간 파인 튜닝 한 것이 이제 네버엔딩 드림이라는 거고 예, 기본적으로 약간 실사에 가까우면서도 약간 이제 판타지 느낌이 나게 하는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마키마는 이제 마키마라는 여자 주인공이 있거든요. 그 여자 그 주인공인지 하여튼 주인공에 가까운 그런 이제 엄청 강력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반장인데 그 이제 반장인데 그 이제 그 체인소맨에 나오는 어떤 가장 센 반장인데 이제 그 사람의 얼굴 풍을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약간 그 뭐 여기가 완전히 이제 그 사용자들 커뮤니티다 보니까 이제 그 부적절한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조심해야 되긴 하지만 그런 것도 이제 다 이렇게 안 나오게 뭐 이제 그려놨습니다. 근데 여하튼 여기 원래 캐릭터인데 이게 이제 그려주는 뭐 이런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되냐면 프롬프트가 여기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여기 보면은 그냥 여기 다운로드 받게 돼 있습니다. 이 다운로드 받아서 이 폴더에다가 그냥 넣어주면은 이거를 그냥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용량이 한 몇 기가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고 여기 마키마도 여기는 이거는 좀 더 작은 이제 용량이 되겠죠. 용량이 얼마나? 어, 몇백 메가 정도 수준이 되는 거죠. 그렇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폴더에다 스테이블 디퓨전 폴더에다가 넣어놓으면은 그냥 이제 오토마틱 11 뭐 이런 폴더에다 넣어주면은 그냥 되는 거고 이 프롬프트는 뭐냐면 이제 여기는 그냥 복사해갖고 넣어주면 되고 네거티브 프롬프트는 입력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이런 거 만들면 안 된다. 로우 퀄리티로 만들면 안 된다. 그다음에 무슨 뭐 이상하게 손가락 이상하게 나오면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고요. 이건 설정 값입니다. 이건 설정 이거 몇 번 이게 스텝이면 이게 이제 일종의 그 뭐야 그 여러 번 몇 번 돌릴 거냐 몇 번 학습 몇 번 생성을 몇 단계로 갈 거냐 그러니까 그 아까 말했던 노이즈를 추가하고 뭐 삭제하는 단계를 몇 단계 만에 이제 할 거냐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 시드는 이제 이런 특정 만들어진 이미지를 이제 정확하게 찝어가지고 그 이미지하고 이제 유사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정 값들을 그대로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금 이거 구글 콜앱에서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구동하는 건데, 음, 그러면 여기 이제
실행이, 실행. 아, 이거 됐는데? 뭐야? 네. 나중에 실행되면은 약간 실행되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쉽게 만들 수 있다. 지브리, 뭐 이런 것들 찾아보면은 웬만한 거 다 나와 있습니다. 아이유, 뭐 이런 것들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죠. 이런, 여기 설정값 넣고 만든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만들어 됩니다. 이렇게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죠. 하나는 아까 말했던 간단하게 실습 보신 거는 제 판별 모델에 대한 어떤 거가 코드 쌓은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생성 모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구동이 안 되는데, 여기 있다. 잠깐만요. 이거 왜 여기 원래 보시면은 잠깐만. 어, 여기다. 이 사진 넣고, 이 사진 넣고 그냥 거기다 던지면은 이 동영상이 나오는 겁니다. 네. 이거 한 뭐 1초도 안 걸려요. 네, 그냥 고르면 돼요. 그러니까 생성도 하나만 생성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생성해 주고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고르시도록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쉽게 진행되는데 글자 같은 경우는 좀 잘 안 되죠. 그런 이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고, 네, 여기까지고, 잠깐만요. 네, 여기 중심. 그래서 큰 틀에서 말씀드린 것은 이제 저희가 멀티모달 AI 쪽에도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동영상 쪽에. 그래서 그게 아직은 완전히 막 정말 너무 쓰기 쉽게, 특히 연구에 쓰기 쉽게. 그리고 보면은 연구 주제가 좀 달라져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텍스트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보는 대로 이렇게 딱 하는데 영상에서 예를 들어서 내용 분석한다고 치면은 뭘 해야 되지? 뭐 남자 여자의 비율을 따져야 되나? 뭐 아니면 그 색깔을 봐야 되나? 뭐 이런 이제 크기를 봐야 되나? 크기가 있으면 크기가 차이가 나면 편향인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학생들 교육하고 이제 이런 뭐 직업을 갖고 이런 데는 당장 이제 유용할 것 같긴 한데, 뭐 이런 부분을 그래서 문제 설정 자체를 새롭게 하는 머리가 갑자기 리셋 착 되면서 새롭게 해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모델을 알아야 되겠구나. 모델을 좀 손을 봐야 되겠구나. 근데 너무 어렵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조금 이제 아까 말한 계열이 있기 때문에 그 계열 따라가가지고 아까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까지 딱 가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까지 딱 가면 거의 끝까지 다 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코딩 잘 안 되는 거 있는데, 아까 뭐 코드 보셨지만은 그냥 시키면은 하고 그거 이제 챗GPT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까지 되고 그러면 이제 개발자들하고 얘기를 하고 최소한 협업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 쪽 도메인 쪽에 니즈를 주고 과업을 주고 만들어주고 하면서 어떤 융합적인 것을 이제 유용하게 끌어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너무 막 저희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AI 나오면은 AI 내용 분석하고 기사 내용 분석하고 뭐 또 옛날에 했던 댓글 꼭 그 규칙 기반으로 해도 되는데 그냥 버튼 나왔으니까 한번 해보고 챗GPT 나왔으니까 챗GPT한테 감성 분석 시켜보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냥 다음 단계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말씀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